안녕하십니까, 생각생입니다. 이번에 제가 찍을 영상은 제가 초등학교 교육에 이제 몸담게 됐는데, 그렇게 된 계기와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한 계기와 동일해 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올립니다. 첫 번째로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왜 우리 학생들이 좋아하는 게 없을까, 이거에 대한 첫 번째 의문이고요. 이건 제가 지금 현재 고등학교 3학년까지 모든 학생들을 가르치는 선생으로서 모든 학생들이 겪고 있는 문제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되는 것은 뭐 초등학교나 중학교도 마찬가지지만, 만약에 좋아하는 게 아이가 있다라고 했을 경우에 과연 우리 아이들은 왜 좋아하는 것을 학습으로 연결시키지 못할까? 이 두 번째 화두를 이야기를 드릴 거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말씀드릴 것은 공부에 대한 또는 학습에 대한 첫 단추가 잘못 깨어졌다. 이 세 가지가 제가 이렇게 동영상을 찍게 되는 계기이기도 하면서, 그리고 초등학교에 내려온 계기이기도 합니다. 일단 첫 번째로 말씀드릴 좋아하는 게 없다라는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일단 제가 앞전 영상에서 이야기를 해드렸지만은, 저는 어렸을 때 이제 도둑질도 많이 하고, 그리고 유일하게 고등학교 때 좋아했더라고 하면은 뭐 일본어 정도, 그리고 한자 이 정도 좋아했다고 말씀을 드렸을 텐데요. 요즘 학생들이 이제 정보화 시대인 만큼 뭐 유튜브나 휴대폰, 게임 이거 없이는 거의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죠. 뭐 20살도 마찬가지고 30살이 넘는 저 역시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40대 아저씨도 물론이거니와 많은 분들이 정보화 시대 속에서 모든 정보를 다 얻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대부분 부모님들한테 여쭤보면은 좋아하는 게 있나요? 라고 물어보면은 대부분 이런 말을 하시거나, 아니면은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으세요? 라고 여쭤보면은 대부분 하시는 말씀들이 아이가 좋아하는 거를 하게 해주려고요, 이런 얘기를 많이 하시거든요. 물론 그 말 자체는 상당히 좋겠지만, 뭐 자기는 이때까지 공부를 해서 공부로서 도움을 많이 못 받았으니까 아이는 자기가 원하는 거나 진로에 대해서 뭐 확실히 고민을 해보고 자기가 원하는 걸 시키고 싶다, 이런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주 간단한 문제가 하나가 생기거든요. 뭐냐, 아이들이 우리 어른처럼 얘기하는 것처럼 이성적 판단이 아직 뚜렷하지 않은, 대체적으로 연령대가 뭐 13살 혹은 14살 아니면 그 이전 10살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그때는 우리가 어떤 인간관계를 확실히 파악하거나 뭔가의 이성적인 것을 파악해서, 엄마나 주변 사람들의 분위기를 파악해서 아이들 스스로가 자제력을 가질 수 있는 나이대가 그렇게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렸을 때부터 휴대폰이 노출이 되고, 휴대폰이 노출되는 것 중에서 그 문제가 가장 큰 이유는 사실 시각적인 부분, 그리고 다른 오감적인 부분의 발달에 저해를 끼치거나 아니면 그 부분을 둔감하게 하는다는 문제가 있는 거죠. 뭐 영상 매체가 아시다시피 게임을 하더라도 많은 정신을 한꺼번에 멀티플레이를 해야 되다 보니까 멀티태스킹이라는 기능적인 부분에서는 뭐 게임이 좋다고 할지 모르겠지만, 예를 들어서 초등학교 4학년만 되더라도 뭐 자리에 앉아서 공부를 한다거나 이렇게 됐을 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죠. 뭐 그런 걸 떠나서 지금 주제가 좋아하는 거랑 관련돼 있잖아요. 그랬을 때 아이들이 대체적으로 물어보면, 뭐 상담 때 마찬가지고 대부분 물어보면은 게임이에요, 게임.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떤 의미 있는 활동보다는, 뭐 축구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고 태권도를 좋아하는 친구도 있겠고 그렇다고 할지언정, 대부분의 아이들이, 거의 지금 모든 초등학교나 중학교 아이들은 휴대폰이 없이는 자기들의 일상을 하지 못한다는 게 가장 큰 문제점인 거죠. 그렇게 살아왔고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온 아이들이 어떻게 좋아하는 거를 찾을 수 있다는 것은 부모가 많은 노력을 들이지 않고, 그리고 끈기력 있게, 그리고 많은 여러 가지 시도, 관점을 대입시켜서 그런 것들을 이끌지 않고서야 아이가 좋아할 수 있는 것을 줄 수는 없다라는 이야기죠. 그건 너무나 당연한 거겠죠. 뭐 그렇게 됩니까? 당연히 좋아하는 거. 부모가 좋아하는 게 없는데 아이가 좋아하는 게 생기게 될 수 있는 거는 만무하기도 하고요. 그런 관점에서 당연히 좋아하는 건 찾을 수 없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좋아하는 것과 학습의 연결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대체적으로 부모들이 오해를 하는 것 중에 그런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여학생들 부모님께서는 항상 공감하실 만한 내용이 뭐 연예인을 좋아하거나 아니면 메이크업을 하거나 아이가 뭐 초등학교만 됐는데 뭐 틴트를 바른다거나 이런 현상도 많겠고, 남학생들은 맨날 축구나 하거나 게임만 하거나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데 대체적으로 뭐 그게 부모의 한계일 것 같아요. 부모의 한계가 어디까지냐에 따라서 자식들의 행동에 대해서 용인할 수 있는 부분과 그 한계점이 분명하지만, 그 부분을 넘어가는 순간부터는 그게 넘어가는 순간이 환경적으로 아이가 예를 들어서 중학교 1학년이 돼서 공부를 해야 돼요. 그랬을 때거나 아니면 틴트에서 뭐 엄마는 뭐 아이라인 아니면은 뭐 속눈썹 붙이는 것까지는 괜찮은데 예를 들어서 뭐 더 과한 화장을 한다거나 그랬을 때 아이를 제재를 가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항상 그런 현상을 봤을 때 그거는 아이의 욕구의 표면적인 활동 중에 하나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자기가 갖고 있는 내면적인 욕구가 어느 부분에 어떤 부분으로 전이되는 현상인 건데, 그 부분이 그렇게 발생되는 원인을 파악하는 게 아니라 그런 현상적인 부분에 대체적으로 부모님들이 치중을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아이가 게임하는 거는 지금 아이한테 안 맞는 거다, 아니면은 초등학교인데 뭐 화장이냐라는 그런 표면적으로 보여지는 시각적인 접근에서 아이가 좋아하는 거나 아이가 관심 있는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안 쓰고 그냥 그 행위가 그 나이에 맞게 적합하냐 적합하지 않냐라는 부모의 이성적 판단으로서 결정되기 때문에, 아이가 지금 뭘 열심히 하고 있다라거나 했을 때 부모가 그거에 대해서 그 다음 단계는 뭐고 아니면 그것을 더 잘할 수 있게 이끌어줄 수 있는 것들, 대부분 그런 경우가 유튜브에서 크리에이터 같은 경우가 대박나는 경우가 그런 거거든요. 아이가 뭔가를 잘하는 소질이 보였을 때 그거를 부모가 여러 가지 환경을 좀 더 개방적으로 열어줄 때 아이가 그거를 더 펼칠 수 있고 그렇게 실험을 할 수 있고 도전할 수 있는 정신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기들의 가정 환경도 마찬가지지만 부모님들이 그렇게 활발하게 인생을 사시진 않았어요. 익사이팅하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일반적으로 뭐 공무원이나 아니면 3차 산업에 계신 종사자들의 대부분의 부모님들은 안정되게 상당히 사셨어요. 그 안정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밥 세끼 잘 챙겨 먹고 그리고 큰 문제 없고 뭐 학원 다니면은 기껏 해봤자 한두 개? 저는 아예 영어 학원이나 수학 학원은 다녀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나 단조로운 세상을 사셨던 40대 분들, 30대 분들이다 보니까 대체적으로 자녀들에게 익사이팅 하거나 아이들이 뭔가 새로운 거에 대한 도전을 했을 경우에 그거를 응원해 주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불안을 갖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거죠. 한마디로 아이들이 뭔가 좋아하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이 빠지고 더 많이 몰입할 수 있는 기간이나 시간을 주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려고 하더라도 그 환경이라는 시스템이 뭐 초등학교 6학년 아이가 계속 자기가 원하는 뭔가 미용 쪽에 집중을 하고 있을 때 이제는 중학교 1학년이 임박했기 때문에 너는 이제 모든 걸 다 접고 그 다음에 학업에 충실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나는 현상이거든요, 요즘. 예를 들어서 남학생들한테는 태권도, 아니면 피아노, 그리고 미술, 여학생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미술, 발레, 이런 모든 활동들이 예체능 활동이잖아요. 근데 예체능 활동은 두뇌 개발에 너무나 필수적인 거고, 그래서 다양한 활동이나 악기를 다룬다거나 이런 활동들이 초등부터 해가지고 중등까지 연장이 돼서, 그리고 그 안에서 아이들이 그런 걸 기반으로 학습을 하는 동기가 생겨야 돼요. 근데 대체적으로 초등학교 4학년 부모님들 혹은 3학년 부모님들은 꼭 책이라는 학습적인 도구가 같이 병행되지 않으면 아이가 놀고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하신다 이 말이죠. 그런 부분에서의 오해가 학생들이 좋아하는 부분에서 그리고 학습으로 넘어가는 단계, 책을 보는 단계, 아니면 아이가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지 못하게 되는 가장 안타까운 현상을 일으킨다 이 말이죠. 그랬을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아이들이 좋아하는 부분이 있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부모님들이 평소에 많은 관찰과 그리고 아이의 현 상태를 파악하고 그리고서 주변에 뭐 그런 거랑 관련된 전문가들의 조언을 구한다거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이미 짜놓은 시스템이나 환경 속에서 아이가 거기에 맞춰가길 바라신다고 하면은 아이는 분명히 좋아하는 게 없을 거는 마찬가지일 뿐더러, 사실 고등학교를 가서 중학교 같은 경우는 초등학교랑 다르게 별반 다를 건 없어요. 사실은 뭐 시스템이나 아니면은 환경 그런 것 자체가 그렇게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지만, 고등학교 가면은 지금 현 중학교보다 학습량에서도 월등히 혹은 10배
혹은 20배 정도의 양이 늘어나기 때문에 그거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아이가 초등학교부터 10세 혹은 15세 이전에 자기만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한 집중이나 몰입 활동이 없으면은 학생들이 고등학교 돼가지고 어떤 흥미없는 과목을 통해서 자기가 뭔가의 동기부여를 받는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자, 세 번째로는 공부에 대한 인식인데요. 우리 학생들이나 부모님이 가장 잘못 알고 계신 것 중에 하나가 공부라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한 본질을 잘 모르시거나 아니면은 망각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 제가 말씀드리는 공부에 대한 개념을 잘 이해하시고 앞으로 아이들에게 자기들이 좋아하는 걸 어떻게 공부로 연결시킬지에 대해서 고민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공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공부는 꼭 책만 잡고 사는 건 아닙니다. 왜 그러냐면은 지금 아이들이 항상 좋아하는 거는 게임이죠. 그리고 영상이죠. 아니면은 뭐 여학생들이면 화장도 될 수가 있겠고 아니면은 연예인이나 아니면은 그런 가수들이 될 수가 있겠죠. 일단 공부의 시작은 자기가 먼저 좋아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된다고 봐요. 그래서 제가 학생들한테 많은 조언을 해줄 때 일단 그 전에 아이들이 무엇을 좋아하는지에 대해서 먼저 많이 물어보고 그 자기가 좋아하는 거를 기점으로 해가지고 어떻게 자기가 더 많이 알아가고 더 그 좋아하는 것을 더 즐길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이 학습법을 제시를 하거든요. 그 첫 번째로 예를 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은 우리가 정보라는 거, 공부라는 것은 꼭 책으로만 하는 건 아니라는 거죠. 책이 아니라 영상도 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유튜브도 제가 아까 전에 뭐 나쁘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유튜브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학생들이 어떻게 반응하냐에 따라서. 그리고 이거랑 관련된 영상은 나중에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유튜브가 될 수도 있고 게임이 될 수도 있고요. 그냥 친구들이랑 놀이터에서 논 거가 될 수도 있겠고 아니면은 학원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죠. 근데 여기서 대부분 부모님들이 인식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공부라는 것은 꼭 책을 붙잡고 아니면 동영상을 보거나 영상을 보고 그런 사교육에서 교육을 받고 이런 것들만 공부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고요. 공부에 대해서 올바른 인식만 갖는다고 하면은 우리 아이가 어떤 거를 하더라도 지금 아이는 성장형이 있다라고 안심을 하셔도 좋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릴 거는 만약에 우리가 일단 공부라고 하면은 이런 거예요. 올바른 공부는 어떤 정보가 새로운 정보가 들어옵니다.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해서 들어올 수 있겠죠. 그러니까 매체가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을 때 그럼 내가 기존에 갖고 있던 생각하는 방식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식이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내가 잘못 알고 있다고 인식이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가 A라는 정보를 알고 있었는데 알고 보니 그게 A-인 거예요. 그랬을 때 우리는 새로운 정보를 얻음으로 해가지고 A라는 내가 정보를 알고 있었을 때 내가 어떤 거에 실패하거나 아니면 시험에서 떨어지거나 실패를 할 수 있었는데 A-라는 정보를 내가 다시 업데이트를 하는 바람에 내가 도움을 받았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본능적으로 B라는 정보를 또 얻고 싶은 그러한 선순환적인 학습법을 갖게 되는 거죠. 그게 게임으로 한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대부분 아이들 같은 경우에 요 근래 많은 RPG 게임도 하겠고 FPS도 하겠지만 제가 예시로 들어보고 싶은 거는 이제 피파라는 축구 게임이거든요. 축구에 대해서 룰은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은 그냥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은 예를 들어서 한 학생이 축구 게임을 하는데 자기보다 스펙이라고 하죠. 스펙이나 팀이 더 많은 구성원이나 아니면 더 많은 현질을 통해서 더 구성이 좋아요. 그 사람한테 지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겠잖아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자기보다 구성이나 아니면 팀의 그런 가치가 낮은 팀한테 만약에 아이가 게임을 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랬을 때 아이가 해야 할 행동이 그게 어떤 게 올바른지 생각해 보면은 당연히 자기의 문제점이 뭔지를 확인하는 게 상당히 중요하겠죠. 거기서 몇 게임을 더 해봤자 그냥 아이는 소모적으로 게임을 하는 것 뿐이에요. 그 시간을 때우고 그냥 자기한테 자기 뇌를 순간적으로 즐겁게 하기 위한 그런 방식으로 게임을 하겠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건 게임인 거지 공부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데 어떤 한 아이가 평소에 축구도 좋아하는 아이예요. 그리고 나서 축구를 좋아하는데 자기가 축구 게임을 하는 걸 통해서 자기의 실제 게임, 축구 경기에 도움을 줘요.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술을 짜는데 내가 게임에서 이런 전술을 짜봤더니 상당히 괜찮았던 거예요. 게임상에서. 그래서 축구 주전으로서 아니면 축구의 자기가 리더로서 아이들에게 전술을 이야기하고 그런 걸 통해서 자기가 도움을 받는단 말이죠.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일상과 게임이랑 연결되고, 그리고 자기가 이전과 지금 현재 자신의 성장하는 과정을 자기 스스로가 이제 느낄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아이들에게 뭔가 동기부여가 되고, 그게 진정한 공부라는 거죠. 화장도 마찬가지예요. 화장도. 제가 제 블로그에다가도 남겨놨던 글 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중에서 화장을 하는 친구가 있는데, 여는 부모님들이면 다 걱정을 하실 거예요. 우리 아이가 나중에 뭐 되려고, 아이가 못생긴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화장을 할까? 그 나이에 어울리지 않고 왜 이렇게 진하게 하냐? 여러 가지 잔소리를 많이 하실 텐데, 저는 그 친구를 딱 만날 순간에 뭘 느꼈냐? 에너지가 크다는 걸 느꼈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자기를 표현하는 표현력이 좋다라는 걸 느꼈고, 그리고 화장을 자기에 맞게 잘하고 있더라고요. 다른 애들처럼 말 그대로 자기에 맞지 않는 메이크업이 아니라 자기한테 적당한 메이크업을 하는 거를 제가 봤을 때 이 친구가 상당히 멘탈적인 거나 아니면 자기에 대한 이해력이 뛰어나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그거를 어떻게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친구들한테 메이크업을 시켜준다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랑 학생과의 관계도 당연히 좋아졌을 뿐더러 아이 역시도 메이크업에 대해서 상당히 자부심도 느끼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한테 기여도 하면서 자기가 더 많은 영상을 보면서 자기가 얻지 못한 정보들을 영상의 다른 메이크업을 통해서 얻게 됐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다른 분들은 이러실 수 있어요. 메이크업 갖다 뭐 하려고. 그래도 조금 인기가 있는 연예인들 밑에 있어야지 돈이라도 받지. 메이크업 갖고 뭐 살 수나 있겠냐고 이야기 하시겠지만, 지금 아이는 나이가 그냥 16살, 15살인 것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메이크업이라는 붓을 잡고 있는 건데, 이 아이가 갖고 있는 붓이 나중에 고등학교가 되면은 붓이 다른 걸로 바뀔 수도 있는 거죠. 그래서 뭐 화가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 이게 펜이 돼가지고 다른 그림을 그릴 수도 있는 거고요. 아니면은 디자이너가 돼가지고 그래픽 디자이너가 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미적 감각이 있거나, 아니면 손에 대한 재주가 있거나, 그거에 대한 민감성이 있거나, 아니면 색감에 대한 이해력이 높거나, 이러한 것들이 아이들에게 무궁무진하게 자라고 있는데, 단지 부모는 아이들이 그거랑 학습이랑 연관성이 적다라는 이유만으로 그걸 너무 무시하거나 그거를 아이들 수준에 맞지 않다라고 판단을 내려서 아이들의 또 그런 동기를 꺾어버린다 이 말이죠. 그래서 다시 본질로 돌아와서 그 공부라는 거는 자기가 어떤 경험을 하고 새로운 정보를 얻고 새로운 정보를 통해서 그거를 도움을 받고 그거에서 자기에게 적용을 해서 자기의 성장을 키워나가는 거, 이게 가장 큰 공부의 본질이거든요. 근데 지금 자녀분들께서 공부를 하고 있는 걸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분명히 뭐 당연히 그렇게 하고 있으면 너무나 좋겠죠? 그렇지만 대부분 공부를 어떻게 하고 있나요? 대부분의 학생들은 학교를 끝나잖아요. 그쵸? 학교에서 공부를 억지로 한 친구들 같은 경우는 보상을 받아야 돼요. 꼭 집에서 계속 휴대폰을 만져야 된다거나, 그리고 사교육 가가지고 공부를 하고 왔으면 숙제를 해야 되는데, 숙제를 끝내고서 숙제에 대한 보상, 학교에 대한 보상, 사교육에서 공부를 하고 온 보상을 꼭 다른 걸로 받으려고 한다 이 말이죠. 즉 공부를 못하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예체능도 마찬가지거든요. 예체능도 미술학원도 마찬가지고 컴퓨터 학원도 마찬가지고 모든 학원이 다 마찬가지예요. 뭐냐? 공부의 본질을 잃게 된다는 거죠. 아이들이 자기 스스로 성장한다는 것을 자기 스스로 느끼지 못하니까 자기들이 재미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그런 학습을 빨리 끝내고 그 다음에 자기가 보상을 느낄 수 있는, 그리고 뇌에게 자극적이고 쾌락을 줄 수 있는 그런 활동, 게임과 영상을 보는데 많은 시간을 보낸다는 얘기죠. 근데 이거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가 모두 다 해당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아실 거예요. 방학 때 아이들을 보면은 이런 모든 시스템이 정지가 돼요. 즉 계획이 없죠. 아이들이. 이때까지는 학교라는 시스템이 계획을 만들어줬고, 그리고 뭐 종합학원이면은 종합학원이 중간고사, 기말고사마다 시간표를 제시해 주잖아요. 근데 그런 제시해주는 시간표나 계획성이 사라지고 나면 아이들은 무조건 무기력해져요. 그게 주말에 많이 관찰되시는 부분이기도 하겠죠. 왜냐? 부모도 무기력해지죠. 회사에서 일했던 부모가 회사를 더 이상 안 다니게 되는 거죠. 토요일이랑 일요일날. 그러면은 부모 역시도 계획이 없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자녀랑 미리 계획을 한 거를 실행하는 거는 너무나 좋겠지만 대부분의 부모도 무계획으로 주말을 보내는 거,
그리고 그러한 자녀들도 똑같이 학교에서의 시스템에서 벗어나면은 그런 무계획성으로 그냥 그렇게 소모적으로 하루를 보낸다라는 거죠. 이러한 문제들이 많이 쌓이고 누적이 되면 결국에는 고등학교 3학년까지 가고 중학교 3학년에서 고등학교 1학년에 올라갈 때 학생들이 제일 힘들어하는 부분 중에 하나예요. 왜냐? 동기가 없고 좋아하는 것도 없고 그래서 이때까지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가 끈질기게 물고 늘어져 본 적도 없기 때문에 높은 사고력과 깊은 사고력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고등학교 학습을 접하다 보니까 거기서는 뇌가 딸리게 되는 거죠. 이런 문제를 제가 고등학교랑 중학교의 무슨 학생들을 가르치면서 알게 되었고 이것을 초등학교 학생들이나 학부모님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를 시청해 주시는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렇게 영상을 마련해 봤습니다. 내용이 길었지만 무슨 말인지 제가 나름대로 정리를 다시 해볼 테니 여러분들도 다시 한번 잘 이해해 보시고 꼭 정리하시는 게 중요해요. 정리하지만 이게 이론에 불과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본인들 20대들이면 20대 자기 스스로나 아니면은 학생이면은 학생이 아니면 학부모님이면 학부모 스스로가 돌아보셔도 좋고 아니면 자녀분이 있으면은 자녀분들에게 어떻게 적용될까 그거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